안녕하십니까, 노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토플을 우리가 겨울에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점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왜 궁금한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가능할까? 이 현실적으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가능성이야 물론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능해 하겠죠. 뭐 굉장히 확률이 낮을 뿐이지. 저도 로또에 맞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해 하겠죠.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심플한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걸 가지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겨울방학에 토플 점수 달성이 가능할까요?에 살짝의 현실을 얹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요, 우선 첫 번째는 토플이 뭐고, 누가 봐야 되고, 왜 봐야 되고, 언제 봐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토플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토플은 이제 다섯 약자가 이제 모여 있죠. 이게 테스트가 T, of O, English E, 그리고 as a foreign F, language L. 그래서 TOEFL. 그래서 이제 TOEF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외국어로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대상 영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영어 시험이죠. 말 그대로 영어를 언어로서 측정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영어가 뭔지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네, 영어가 뭐냐? 영어는 바로 언어죠. 언어는 뭐라 그랬죠?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은 어떻게 하죠? 쉽게 말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이해를 한다라고 하고요, 나가는 거는 전달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언어상에서는 reading, listening을 통해서 하고요, 전달이라는 거는 나갈 때 언어로 이제 전달을 하려면 speaking, writing 이런 걸 통해서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살짝의 이제 body English라든지 body language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것 중 하나가,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니는데 저를 보면 이제 인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hello, how are you 이런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쳐다보면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이게 뭐냐?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약간 미국 사람들의 뭐 또 다른 언어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라는 언어 안에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스피킹 라이팅,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측정을 해야 이 소통 능력인 언어로서 영어를 제대로 측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영어를 하려면은 네 가지를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영어가 하나의 과목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 리스닝 정도는 사실 리딩이 한 9고 리스닝이 1 정도 되지만, 리딩, 리스닝 정도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만 스피킹, 라이팅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좀 아예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토플이라는 시험이 몇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 총 시간은 2시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에서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한 지문당 10문제씩 2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5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36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스닝은 28문제가 나오는데 5개 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지문 재생 시간이랑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이게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사이로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은 4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준비 시간, 말하는 시간, 문제 읽어주는 시간, 지문 나오는 시간 다 합치면은 한 16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팅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시간이 얼마 정도 된다? 이제 뭐 30 합쳐서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잡아서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오늘 강의가 한 7시간짜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딩 문제 유형들 어떤 게 있냐, 쉽게 말하면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들. 이게 이제 3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가지 문제 유형을 다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80점을 맞겠다 해서 90점을 맞겠다라는 계획은 대부분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해석을 해서 맞추는 문제들만 다 맞춰도 80에서 90점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뭐냐? 아무래도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밑에 이제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보다는 애초에 이제 비중이 커서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점수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해석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부터 공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해석 플러스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한 90에서 110점 정도 사이로 목표를 하시면은 다 맞춰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organization, 그러니까 해석 플러스 구성을 다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사실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냥 이것들도 같이 맞춰주는 게 최대한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해석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추론까지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구성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맞추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스닝은 이제 크게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트 1, 파트 2. 파트 1은 이제 conversation, 이 지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2, 3분 정도 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ecture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개가 이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문 길이만 4분에서 7분 정도 나오고,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에당 한 10분 정도? 그래서 컨버 하나에 5분 정도 주시고 렉처 하나에 10분 정도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총 사용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컨버 하나, 렉처 하나인데, 이게 렉처 하나가 도대체 왜 줄었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의문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 유형들은 왜 줄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분량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컨버세이션 지문과 렉처 지문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버세이션 지문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일상적으로 용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대화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할 때 남자, 여자가 일단 대화를 한다는 걸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남자, 여자. 이게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거예요. 남자 하게 되면은 이게 목소리가 둘 다 굵어가지고 헷갈려서 이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뭐가 있냐? 바로 용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컨버세이션의 내용은 뭐다? 문제를 해결한다. I say 문제, you say 해결. 문제. 자,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냥 대뜸 용건부터만 말을 하고 그냥 바로 해결만 해줍니까? 네, 사람이 이제 오가면서 요즘 대화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 먼저 알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할 얘기가 있으면은 인사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사말이 나오는 그 맥락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인사말에서 나오는 그 오가는 내용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ETS에서 이 인사말에 대해서도 문제를 반드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심을 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나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해결을 이제 1, 2, 3를 해결책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줄게 아니면 너가 뭘 해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대화 지문의 길이를 다시 한번 보자면 2분에서 3분 정도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구성은 이제 인사말, 문제, 해결책,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접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인사말이 나올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걸 문제와 구분하면서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세 번째로 단락의 전환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해결책을 하나로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결책, 두 번째 해결책, 세 번째 해결책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뭔지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4번이나 5번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결론에 대해서 나왔을 때 잘 맞춰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렉처 지문을 또 봐야 되겠죠. 렉처 지문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선은 먼저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4분에서 7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에 대한 강의 내용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한번 보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I say 주제, you say 내용. 주제, 내용. 주제,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제와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앞 뒤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또 강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캐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그 주제부터 대뜸 딱 클리어하게 주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좀 더 넓은 화두를 띄워요. 넓은 화두를 띄우고 그게 이제 주제로 좁혀집니다. 네. 주제로 좁혀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화제, 세 번째 화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이 렉처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편하냐? 여러분 혹시 그 생선 드시면 그 생선 뼈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배경. 그러다가 이제 주제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에 대한 첫 번째 화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두 번째 화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세 번째 화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면서 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두서 없이 이렇게 필기하시는 것보다 장담하는데 훨씬 더 체계가 잡힌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렉처 지문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킹 문제들인데 스피킹 문제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1번과 2, 3, 4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저기 뭐라고 써져 있죠? 독립형이라고 써져 있죠. 독립형은 뭐냐? 독립적으로 스피킹만 측정해서 독립형이고요. 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I say 독립형, you say 의견. 독립형? 독립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 4번은 뭐냐? 바로 통합형인데 뭐라고요? 통합형. 이거는 이제 reading, listening, speaking이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이 되고 reading, listening의 내용이 speaking에서 요약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say 통합형, you say 요약. 통합형, 통합형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리딩 리스닝에서 나온 내용을 스피킹에서 요약하는 2번, 3번 문제와 리스닝만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스피킹을 해봐라 라고 하는 4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립형 문제, 그러니까 independent task 같은 경우는 토픽을 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것이겠죠. 토픽은 이제 원래는 이제 2개의 토픽을 줬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주는 토픽이 됐고요. 2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one of two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뭐라고요? one of two.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시죠? 라는 이런 식. 좋아하는 식당이 뭐 한두 개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당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노래가 또 얼마나 많아. 그죠? 애플 뮤직만 들어가도 막 그냥 스크롤 내려도 끝이 없어. 그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난이도가 사실 영어의 난이도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지 ETS에서도 친절하게 이걸 빼주셨습니다. 예, 이걸 빼주시는 바람에 저는 먹고 살기 좀 더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토픽을 가지고 봤을 때 좀 더 소프트해진 건 맞다. 예, 그래서 이제 독립형에서 브레인스토밍 때문에 겪는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 시간은 15초인데 이 15초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뭐냐면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천천히 읽어주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ETS에서 보고 이것도 뭐 빨리 이렇게 읽어버리는 않겠지. 어쨌든 이제 읽어주는 시간이 약간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이런 식이 아니라 What is your favorit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읽어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먼저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아시겠죠? 준비 시간 좀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한 20에서 3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킹이 나오는데 스피킹을 하라고 시키는 게 이제 45초를 주죠. 스피킹을 45초를 하라고 시켰을 때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딱 컨트롤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이제 정형화된 시간의 타임 프레임은 사실 서론을 가지고 5초, 본론을 가지고 20초, 두 번째 본론을 가지고 20초. 그래서 이제 5, 20, 20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따라해 볼게요. 5, 20, 20, 5, 20, 20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형 스피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토플 IBT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이제 뭐 어떻게 어프로치를 좀 하시면 되는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샘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샘플 퀘션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believe having more boy or girlfriend is better? Use specific example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answer. 자, 선생님, 아니 저런 문제가 진짜 토플에 나와요?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릅니다. 왜냐면은 이 토픽은 제가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명 바꿔서 만나는 걸 얘기를 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그 정도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번에 토플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 문제들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고 싶은 생각은 이 사람들은 1도 없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진심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암만 진심되면 뭐예요? 영어로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진실된 답을 줄 게 아니라 잘하는 답변을 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생각을 하기 쉬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기가 없어서 좋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걸프렌드를 많이 안 만나서 좋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만나면 뭐하나? 돈만 쓰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만나면 뭐하냐? 시간만 쓰지.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ave time, save money.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save time, save money.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타임과 머니만큼 논리적인 게 사실 없죠. 네. 뭐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 걸프렌드를 여러 명을 만나고 누구는 귀엽고 누구는 뭐 키가 크고 누구는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면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야, 접근이. 아시겠죠? 그거보다 차라리 실용적이고 우리가 빨리 말할 수 있는 걸로 잡아서 가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만 하면 돼? 돈이 어디에 나가는지, 시간이 어디에 나가는지만 나열을 하면 되잖아요. 나열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이 만났을 때랑 비교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나열과 비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토픽에도 그게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it important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in a good manner? Give details and explanations to support your response.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매너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굳이 안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save time, save money를 여기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너가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지하철에서 이제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어깨를 툭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다. 그죠? 그냥 시간 아낄 수 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 어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싸움 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나가고 거기서 이제 막 몸싸움이라도 오가면 어떻게 돼요? 돈도 나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bad manner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을 해결하고 그걸 수습하고 하는데도 돈이 나가고 그리고 시간도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또 끼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토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노? Do you prefer to eat fast food or slow food? Explain with specific example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answer.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뭐라고 하면 된다? Save time, save money.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알려져 있다는 건 기존에 그 토플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기존에 토플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애초에 진즉에 졸업을 했겠죠. 그죠? 진즉에 졸업을 했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계신데도 이걸 봐주시고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감사드리는데 혹여나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걸 딱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볼까? 이러면 뭐가 좀 나올라나? 실마리가 좀 생길라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아니면 이걸 처음 보시는데 이제 아예 토플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이런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태어나고 나서 쌓아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여러분, 아이폰 16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폰 15를 가지고 참고해서 나왔죠. 아이폰 15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폰 14를 참고해서 나왔겠지.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모든 토픽을 볼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들의 그 답변을 가지고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공통된 곳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답변의 풀을 만드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쌓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의 풀을 만들어야 돼요. 이 독립형 스피킹을 할 때는 답변의 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형 2번 문제는 쉽게 말해서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수업만 듣고 친구들은 뭐 그냥 쌩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교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대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대학교에서 썼던 영어를 가지고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토픽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캐주얼한 부분들이 또 테스팅이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리딩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리딩은 대학의 계획이나 편지의 제안을 공지문으로 띄워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유 두 가지가 따라 나오거든요. 이 이유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려면은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점 미만으로 목표를 하고 계시다면 이 이유 두 가지는 볼 수 있으면 보되 말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안 하면 점수가 깎이냐. 배점 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걸 말 안 하면 점수가 깎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점수를 그만큼 더 못 얻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대학 계획과 편지의 제안만 할 게 아니라 이유 두 가지도 반드시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인 노하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 하단 링크에다가 좀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닝이 나오겠죠. 리스닝은 지금 이 대학의 계획이나 편지의 제안, 그러니까 즉 리딩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학생들의 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둘 중에 한 명,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찬성이나 반대, agree나 disagree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첫 번째 이유와 근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와 근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 뒤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0초 준비를 하셔서 스피킹을 60초를 하게 되는데 이 스피킹 60초를 어떻게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되냐면 reading 10초, listening 50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reading 10초, listening 50초. 이 퀘스천 자체를 잘 보시면은 훨씬 리스닝에 더 강조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유학을 가서 처음에 힘든 이유가 잘 안 들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무슨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도 뭔가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단어도 알고 문장 해석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립니다. 네,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ETS에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토플에서 그만큼 더 많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닝이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리딩 10초, 리스닝 50초로 분배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리스닝이 적어도 45초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줄 수 있다는 거. 리스닝을 가지고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30초 만에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영상을 틀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스스로 굉장히 잘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반대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려주시고 저를 이제 링크를 CC로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가서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받고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통합형 문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렉처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가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명확한 공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영상에 다운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딩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개념과 정의를 주는 지문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제목에 있는 게 개념이고요. 지문에서 어디에다가 정의를 제시를 하냐면 그 개념의 단어를 어디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이나 뒤를 보면은 그 앞뒤에 이제 정의가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제목, 정의, 앞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리스닝이 제시가 되는데 리스닝은 강의가 나오는데 강의의 구조는 항상 예시를 주는 식입니다. 예시의 종류가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예시의 종류가 조금은 중요한 이유가 이제 각각의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 예시로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번이랑 2번은 엄청 그 구조가 다르지는 않지만 3번 구조는 이제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은 A그룹과 B그룹인데 둘 다 C를 했더니 서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예시가 나오면 A그룹을 먼저 설명하고 B그룹을 설명한 다음에 빨리 C를 쳐야 돼요. 그래서 둘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넣어주면 끝.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둘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 결론이 되고 그 결론이 바로 그 개념의 정의와 예시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시간 30초 나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필기를 더 채워 넣으시고요. 그리고 60초 동안 또 말을 하는데 60초 또 시간을 리딩 리스닝을 어떻게 분배한다? 리딩 10초, 리스닝 50초로 분배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통합형, lecture.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리스닝만 나옵니다. 아까는 리딩, 리스닝 같이 나왔었죠. 이번엔 리스닝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가 사실 아까는 개념, 정의, 예시였다면 이거는 메인 개념이 있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서브 개념 1, 서브 개념 2가 나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데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적 동기, 뭐 돈이나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내적 동기, 뭐 예를 들어서 충성심, 의리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이 이제 20초고요. 말하는 시간은 60초인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 이 구조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10초, 25, 25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분배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답안이 나올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피킹 문제들은 뭐가 나오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골자를 좀 드렸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팅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견을 말하는 문제와 요약을 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형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리딩 리스닝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라이팅으로 써내야 되는 거겠죠. 이 통합형이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가서 이제 교재 보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수업 내용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추합을 해서 페이퍼 쓰고 레포트 써야 되잖아요. 그거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요약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 내용을 요약을 하자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iscussion task는 이제 뭐예요? 토론형이죠. 토론형은 이제 쉽게 말해서 토론을 보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써보세요 이건데, 이 문제가 이게 토론형 나오기 전에 이전에는 독립형이었거든요. 독립형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진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뉴토플에서는 이제 토픽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클레어, 켈리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켈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 클레어와 켈리가 나온 이유는 걔네를 참고를 해서 써도 되는 정도이지 걔네를 무조건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걔네랑 조금이라도 겹치면 뭐가 막 엄청 깎이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걔네 말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이상 엄청 큰 점수의 타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그냥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시간도 많이 짧아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시간 압박이 좀 많이 생긴, 근데 이제 많이 안 써도 되기는 한데 시간 압박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이게 좀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오히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리고 영어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좀 편해졌죠. 그러니까 좀 참고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기서 뭐만 바꿔서 써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내용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애초에 거기 토론형에서 주는 다른 애들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한 톤으로 써놨단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academic writing이라는 그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아카데믹이고 두 번째는 이제 캐주얼,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줘서 너네가 캐주얼하게 써도 괜찮아라는 어느 정도의 좀 허용을 해준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은데, 이제 원래 엄청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는 만점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시간 프레셔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extra 10, 20 minutes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한 번에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되면은 그걸 뭐 중간에 뭐 전환을 하려든지 이런 어떤 초이스가 많이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제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초고득점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워졌고 오히려 지금 약간 초중급한테는 좀 쉬워진 그런 유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통합형은 이제 read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이죠. reading 3분, listening 2, 3분입니다. 그리고 writing 20분이거든요. 네, 이거 문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문제 유형 파악 영상을 하나 링크에 넣어놓는다고 했죠. 그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딩, 리스닝 내용을 라이팅 쓰는 건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 거는 리스닝이 리딩을 반박을 하고요. 리스닝 위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형 문제인데요. 토론형 문제는 쉽게 말해서 배경과 주제를 주는 교수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피니언 1, 오피니언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피니언 3를 쓰시는 거고요. 그걸 10분 동안 해내시면 되는데 이 10분 중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거는 정말 예외 몇 퍼센트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이걸 3분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시고 한 6분 정도는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을 검토를 하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ainstorming, writing, proofreading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일단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제를 딱 던져줍니다. 주제가 뭐냐 지금 여기서 I'd like you to think whether parents should send their childre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or not.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클레어가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켈리가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해라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어떤 말이나 이런 게 뭐 엄청 막 이건 이제 좀 어렵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까지 포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얘네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베껴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예. 너무 겹쳐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플이 뭔지를 알아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누가 이 토플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실 예, 미국 사람들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바람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해외 유학과 영어 향상을 원하는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토플이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왜 토플이냐면 영어 실력을 향상을 하는데 일단 가장 효과적인 시험이기 때문에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뭐 사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문법, 뭐 어휘력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토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수능이나 뭐 아니면 탭스 이런 거에 넣는 바로바로 영어를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실용 영어까지 영어를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 토플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시험이 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탭스나 토익도 뭐 사실 스피킹, 라이팅이 다 있기는 한데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진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 세 번째가 또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 실력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증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대체로 어디에서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나 가고 싶은 회사 아니면 기관 이런 데다가 이제 제출용으로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영어 점수를 굳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대체로 해외에 있을 경우가 많겠죠. 국내에서도 뭐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해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외 여러 군데에서 받아주는 시험이 그럼 가장 많이 받아주는 시험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3번 가장 범용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토플을 영어 시험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써져 있죠. 느낌표가 제가 솔직히 이거 화면을 다 채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Right now. Right now. 아시겠죠?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예. 방학 때가 보통 최적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방학 때가 보통 최적기고 선생님 저 회사 다녀서 방학이 없어요. 그럼 겨울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학원도 다니고 이제 자기 개발도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렇게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자, 근데 이제 언제 그럼 토플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right now 말고 언제냐?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학 때가 보통 최적기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방학 때가 보통 최적기다. 왜냐면은요, 이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길게 얇게 한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길고 얇게 한다고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원시인들 불 지피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원시인들 불 지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불 지피려면은 이렇게 하루에 뭐 한 3번 긁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하고 다음날 해야지.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음날에 3번 긁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불이 붙습니까? 안 붙겠죠. 그죠? 열이 올라갈 때 올라가려다가 식고 올라가려다가 식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애중간하게 했다가 식고 애중간하게 했다가 식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토플이 더 그런 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영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있죠. 할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늘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있잖아요. 24개월 다니면서 는 학생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2달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빡세게 투자를 한 학생들이 빨리 점수를 가져가는 건 많이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신이 불 지필 때도 할 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시작하면 이제 연기 나기 시작하면 이제 불씨가 터지고 이제 불씨가 터지면 이제 뭐 때깔 같은 거 더 가져와야 되고 막 때감에 들어가지고 이제 불이 더 커지면 그거 가지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채질 줘야 되고 때감 더 갖고 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아시겠죠? 몰입도 있게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으려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여유가 있는 게 바로 대체로 언제나 방학 때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토플 캠페인을 우리가 설정을 해볼게요. 네, 바로 이름하여 점수 달성 프로젝트, 약간 이런 느낌. 네, 토플 점수를 달성해 봅시다 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을 시키려면 크게는 3가지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일단 계획부터 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죠. 끝은 봐야 돼. 미생의 장그래처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랜. 이 플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선은 타임라인 설정이다. 오케이? 타임라인 설정. 자, 타임라인을 짜려면 이제 몇 가지 고려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 가고 싶다 해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 가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하버드 어디를 가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북경대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일본의 뭐 게이오대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목표를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학교가 이제 합격선이랑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딱 봤을 때 이 요구 사항들 중에 토플의 비중이 크다 싶으면은 합격선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게 더 중요하다 하면 보통 커트라인만 맞춰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커트나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현황입니다. 지금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가용한 비용,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시간을 얼마 정도 쓸 수 있을지랑 지역이 내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서울 강남역에 바로 산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학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내리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독도에 있다 이러면은 좀 옵션이 좀 한정되네. 독도는 우리 땅.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현황, 비용, 시간, 제역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고려 사항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현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딱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 세팅을 딱 해야 되겠죠. 무슨 요일에 무슨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이전에 언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고 첨삭을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마음에 드는 학원이 있는데 월 금은 되는데 수요일이 안 돼. 그럼 수요일만 뭐 다른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요일만 그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현황 설정을 가지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인토플에서 이제 가장 떡상한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토플 점수대별 의미라는 영상입니다. 잘생긴 선생님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거기 밑에 이제 보면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건 없죠. 그죠? 남녀의 사랑도, 돈의 가치도, 권력의 구조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략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대략적인 어떤 그 경향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이 토플 커트라인 여러분들이 몇 점 정도 목표 점수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일단은 가장 기초는 60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CC,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나 아니면 좀 하위권 대학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 115점 이상 되면은 최상위권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학교가 어디권이고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곳은 아무래도 문과 계열에서 특히 이제 상경이나 행정 그리고 법률 이쪽으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과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의대 있죠. 그래서 의대 이런 데가 이제 좀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더라. 110점 이상은. 110점 이상을 요구를 하는 다른 학과들도 뭐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는 110점 밑에 있는 100점에서 105점 사이도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10점 정도를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점 이상만 돼도 최상위권에 보통 들어가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 예체능이라는 건 미대랑 음대인데, 미대랑 음대는 애초에 워낙에 포트폴리오나 뭐 오디션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의 비중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여기서 음대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음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뭐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시거나 뭐 102점, 103점 이 정도지 110점, 115점이 필요해요. 음대생이에요. 약간 이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정도 영어를 목표를 하실 거면은 이미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점수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과, 이과, 예체능 순으로 점수대가 이렇게 조금씩 더 관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을 봐야 되겠죠. 자, 현황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받았던 수강생들을 이렇게 추합을 해서 나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딱 봤어요. 수능을 딱 봤는데 지금 내가 수능 등급은 있는데 토플 점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그 수능 등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토플 점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까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시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수능이 뭐 예를 들어서 4등급이 안 돼라고 하면은 대체로는 이제 이 토플 점수로는 기본적으로 아무 토플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뭐 아니면 한 달만 다녔는데 뭐 대충 다녔다. 약간 이런 식이면은 35점에서 45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10점 정도가 20점 정도가 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생으로 토플을 보러 들어갔을 때 아니면 한 달 학원을 좀 대충 다녔을 때 나오는 점수가 46에서 한 55 정도로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체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30대 뭐 저축액이 얼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토플을 보기가 귀찮고 모의고사를 보기도 귀찮다 하면 이걸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3등급이면 이 정도 점수가 이제 보통 현재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플을 한두 달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등급은 보통 이 정도의 점수대입니다. 아시겠죠? 2등급도 다 같은 2등급이 아니거든요. 저 높은 2등급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아예 걸치는 2등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의 점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한두 달 정도 하면은 이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등급인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냥 생으로 보러 들어갔을 때 이제 70에서 90점 정도가 나오더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노하우를 좀 더 잘 다듬고 그리고 연습을 제대로 하고 피드백도 제대로 받고 좋은 자료로 공부를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90일에서 심지어는 120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20점,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여기서는 이제 10점, 10점, 10점 이렇게 차이 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40점씩이나 이렇게 포함을 시키셨어요라고 30점입니다. 죄송합니다. 30점씩이나 포함을 시키셨어요라고 하면은 1등급이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 뭐 4년 살다 왔고 뭐 어렸을 때부터 디베이트상 휩쓸고 뭐 SAT도 뭐 고득점인데 내가 갑자기 한국에 그냥 오게 돼가지고 수능을 봤더니 1등급이 됐다. 그러니까 1등급은 이제 1등급 그 위에 이게 더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토플을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포텐셜이 fully reflect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한두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달은 보통 하루 4시간 이상씩은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하루 2시간 정도도 못 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집중해서 하루에 2시간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는 한 2달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 수능 말고 다른 시험 점수를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대국민 영어 시험 토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몇 점인데 토플은 몇 점일까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토익 점수가 사실 점수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쭉 있는데 600점 미만부터 보겠습니다. 600점 미만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능 등급으로 한 3, 4등급 이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플이 이제 그때는 3, 4등급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두 달 하면은 그냥 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토익 공부랑 뭐 수능 공부랑 엄청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단어의 폭이 좀 다른 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뭐 토플 와도 어차피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토익이 만약에 600에서 750이다 이러면은 한 3, 4등급 딱 그 선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점수가 이제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750에서 850이면은 이 정도 점수고 이 정도 나온다. 네, 그리고 850에서 900이면은 이 정도 점수에서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900점 위로는 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명확히 다릅니다. 네, 선이 이렇게 딱 있고 그 토익에서도 970 이상이랑 980 이상이랑 맞출 수 있는 그 문제의 를 가지고 애초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 정도까지는 니들이 맞춰줘야 이 정도 점수를 준다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950에서 970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근데 900 초반에서 중반이랑 중상반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점수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놨고 이 목표할 수 있는 점수들도 이렇게 한두 달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970에서 990이랑 950에서 970이 다른 게 이제 이 970부터는 사실 진짜 영어를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포텐셜이 살짝 다르게 반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90이랑 토플 120이 같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토익 990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1200점, 1300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텐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탭스. 이 탭스가 제 생각에는 아마 좀 가장 좀 논쟁이 분분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러프하게 잡았으니까 여러분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1.2점 가지고 틀렸다고 반박하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굿탭스랑 신탭스가 있습니다. 이제 굿탭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990점 만점. 근데 이제 신탭스는 이제 뉴탭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6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점수가 어느 정도고 내가 목표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기억을 했을 때 제가 탭스를 최근에는 좀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I don't have the latest information.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한 950점에서 60점 정도부터가 한 118, 9, 20 이 정도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탭스를 그렇게 잘 봤다고 해서 바로 토플로 넘어서 그걸 가지고 토플까지도 다 고득점 받을 수 있느냐? 시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118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950, 960도 충분히 훌륭한 점수였지만 이걸 맞았다고 해서 토플이 바로 118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 118 정도의 실력은 있겠죠. 근데 이제 토플 점수가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토플이 이 정도고 내가 한두 달 하면은 열심히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ELTS 버전입니다. IELTS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IELTS도 이제 이 점수대별로 지금 현재 토플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 공부했을 때 토플을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AT도 말씀을 좀 드리면 SAT는 이제 그 수학은 제외를 했습니다. 수학은 제외를 하고 이제 보시면 SAT 이 정도가 나오면 토플이 지금 현재 이 정도니 공부했을 때 토플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몇 달 안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가 좀 나왔죠.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죠. 그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될 게 어디서 할까? 어디서 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주요 플랫폼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독학이 있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독학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학원입니다. 학원인데 학원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변에 그냥 가까운데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이제 몸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저 신경 쓸 게 안 그래도 많은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낑기고 막 버스 놓친 거 막 지각할까 봐 걱정하고 막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이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좀 가까운 게 좋다. 근데 이제 만약에 1시간 내로 내가 이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통버스가
있다라든지 뭐 지하철 타는 게 뭐 내가 아직 젊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학원은 그냥 좀 많이 알려진 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면은 뭐 저를 찾아오셔도 뭐 좋긴 하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많이 알려진 데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외가 있잖아요.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내 주변에 누가 있다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소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사이트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과외를 잡으실 수 있겠죠. 뭐 인강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토플은 인강을 좀 기간을 넓게 잡으실 게 아니면 추천을 별로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토플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몰입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인강으로 스스로 몰입해서 어떤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딱 있고 내가 인강을 사용하는데 정말 편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원을 차라리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짧은 몰입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짧은 몰입을 하셔라. 몰입을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와주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인강 업체에서도 좀 같이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으면서 쫙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플에서 피드백이 굉장히 키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시험이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영어의 어떤 중점이라든지 영어 단어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의 노하우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피드백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6년 전에도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어쨌든 토플은 피드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은 저희도 꽤나 자신이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완료를 해야 되는가? 이제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은 언제 보는 걸 보통 추천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4주차, 6주차, 8주차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2번 보실 거면은 4주차, 8주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보실 거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수강 다 하고 마지막 종료 시점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는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냥 문제집 푼 걸로 이제 대충 점수를 매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보냐? 이거는 아까 학원 고르는 요령이랑 좀 비슷한데요. 아예 근처로 가거나 아예 좋은 곳을 가시면 되는데, 아예 좋은 곳의 조건은 1시간 이내 거리가 좀 가장 추천되는 바입니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험장에 갔을 때 뭐 이런저런 거 뭐 누구 재채기하고 누구 기침하고 누구 바닥 긁고 누구 다리 떨고 이런 소리를 내가 싫어한다라든지 누가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도 신경 쓰인다라든지 이러면은 홈토플이라는 옵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홈토플이라고 뭐 이게 디스트랙션이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강아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갑자기 바깥에 헬리콥터 날아갈 수도 있고, 그죠? 네. 바깥에 이제 여동생이 뭐 삑삑삑삑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양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홈토플이라고 마냥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거 이제 또 중요하겠죠. 시험을 보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령을 또 잘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요령도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딩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해석과 이해가 있다. 네. 그리고 점수가 낮을수록 해석의 비중이 크고요. 점수가 높아질수록 이해의 비중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낮을수록 해석, 높을수록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라데 선수 같네. 이제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을수록 이쪽에 비중이 더 많이 몰린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높아지면 점점 비중이 이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과 이해가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는 살짝 뭘 얹어야 되냐면 바로 청해라는 걸 얹어야 됩니다. 예, 이 청해, 그러니까 듣기 있죠. 내가 이걸 문장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해라는 부분을 살짝 얹어서 여기 있는 그대로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내가 1시간을 해야지 아니면은 2시간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어떤 비율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들어가시면 되는지를 제가 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스피킹이죠. 스피킹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리딩이랑 리스닝이랑은 조금 달라요. 리딩, 리스닝이 잘 되면은 스피킹도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통합형에서는 사실 리딩, 리스닝이 능력의 필수고, 애초에 내가 말을 잘하려면 리딩, 리스닝도 잘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그냥 순수 영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문장을 만들고 있죠. 그거의 비중이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크고요. 높아질수록 그 부분은 노력을 좀 덜 해주셔도 된다. 예. 반대로 이제 실전 같은 경우는 실전은 이제 점수가 낮을 때는 실전 자체보다는 영작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점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실전은 비중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독립형을 할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이 브레인스토밍은 비중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설정을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 라이팅을 한번 보면 라이팅도 뭐 사실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영작부터, 오케이? 그리고 실전은 좀 적게. 그러다가 좀 알기 시작을 하면서 영작의 어떤 중요성은 좀 줄어들고 실전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중요성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플랜이 대충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저희도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누구나 뭐 많으시죠. 요즘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개선하고자 하는 마인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걸 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맞나?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늘 수 있을까? 뭐가 문제고 뭐가 더 장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연습이 아니라 개선이다. 연습이 아니라 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달성, 가문의 영광, 아파트 단지 플랜카드, 여러분 카톡 프로필 바뀜, 인스타그램 포스트 업로드, 친구들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계획이 나오면 상담 받으러 가보시고 시작한 다음에 개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달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nd the winner is yours truly.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읍시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스스로를 믿읍시다.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백두산도 올랐고, 한라산도 올랐고, 히말라야도 올랐어. 토플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청계산 정도의 힘듦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청계산 한번 갔다 와보세요. 아시겠죠? 네, 힘들긴 한데 또 할만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꺼질 때는 이 구호를 외쳐보세요. I believe. 뭐라고요? I believe. I believe. 누굴 믿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친구들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I believe.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